오클리는 늙었습니다. 13살이라는 나이는 걔에게 결코 가벼운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으로 치면 90에 가까운 나이. 한때 마당을 뛰어다니고 바람 냄새를 맡으며 들판을 달리던 그 발걸음은 이제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계단 하나를 오를 때도 멈추게 됩니다. 땅에 내려앉는 발에 힘을 주는 일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고관절은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조용히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아프다고, 오늘은 조금 쉬고 싶다고. 하지만 오클리의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주인을 바라보는 그 따뜻하고 묵직한 눈빛. 세월이 몸을 느리게 만들었어도 마음까지 느리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클리에게는 아직 포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곁에 누군가가 있었으니까요. 엠버 아커트는 매일 밤 오클리 옆에 앉았습니다. 다른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그 자리에 왔습니다. 손바닥에 온기를 담아 천천히 조심스럽게 오클리의 엉덩이와 다리를 문질렀습니다. 물리치료사에게 배운 대로 근육의 흐름을 따라 통증이 쌓인 곳을 향해 손길을 이어갔습니다. 고관절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했던 오클리에게 그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위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커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오클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괜찮다고. 그리고 그 자리에는 언제나 리버도 있었습니다. 회색빛 털을 가진 고양이 리버는 아커트가 마사지를 시작하면 어디선가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발소리도 없이, 알림도 없이 그냥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듯 보였습니다. 오클리의 귀 근처에 코를 가져다 대거나 살며시 몸을 기대거나 조용히 자기 털을 다듬으면서 리버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하지만 그 침묵 안에는 아주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커트가 평소처럼 오클리의 등에 손을 얹고 천천히 마사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리버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조심조심 오클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커트는 처음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고양이들은 가끔 그렇게 다가왔다 물러나곤 하니까요. 그런데 리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앞발을 천천히 들어 오클리의 몸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규칙적으로 오클리의 등과 옆구리를 따라 작은 발이 움직였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배운 것처럼, 혹은 오랫동안 지켜보다 스스로 터득한 것처럼. 아커트는 그 자리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리버는 오클리를 마사지하고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강아지에게 손수, 매일 밤 자신이 보아왔던 그 행동을 이제는 자기가 직접 하고 있었습니다. 아커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 리버는 오클리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아챈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한 거죠. 오클리가 기분 좋아지도록 이렇게 하는 거라면 나도 동참해야겠다고.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일회성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 리버는 매일 밤 그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아커트가 마사지를 시작하면 리버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마치 그것이 처음부터 자신의 역할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가 충분히 관심을 기울여서 참여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아커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리버와 오클리가 처음 만난 것은 2020년이었습니다. 당시 리버는 아주 작고 아픈 새끼 고양이였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고 마땅히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엠버 아커트는 임시 보호자로서 리버를 집에 들였습니다. 한동안만 돌봐주자고, 회복하면 좋은 가정으로 입양 보내자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클리가 달랐습니다. 오클리는 리버를 처음 본 순간부터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작고 약한 새끼 고양이 곁에 커다란 몸을 웅크리고 앉아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봤습니다. 리버가 잠들면 오클리도 그 옆에 누웠습니다. 리버가 깨어나면 오클리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마치 어미처럼, 혹은 오래된 형처럼. 험한 세상에 처음 나온 작은 존재에게
자신의 온기를 나눠주듯 오클리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커트는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리버를 키우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리버가 오클리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둘이 자주 같이 누워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결국 임시보호는 영구 입양이 되었습니다. 아커트는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위탁 가정에서 실패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분명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실패죠. 그 실패 덕분에 리버는 오클리의 곁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 그 선택이 얼마나 옳은 것이었는지를 리버 스스로 매일 밤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차갑다고들 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감정이 없고 자기가 원할 때만 다가온다고, 독립적이고 냉담하며 사람이 아프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개와 달리 고양이는 애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고, 주인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리버를 보면 그 말이 흔들립니다. 리버는 오클리가 아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오클리의 걸음이 무거워지고 눈빛이 조금 흐려지고, 밤마다 인간 보호자가 특별히 손길을 얹어주는 것을 리버는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 모든 변화를 리버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도 해야겠다고. 아커트가 말했습니다. 고양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배려심이 깊어요. 고양이도 사람을 아끼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기쁩니다. 리버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본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이었습니다. 오클리를 위해 그 자리에 있기로 한 선택, 매일 밤 그 자리에 돌아오기로 한 선택, 작은 앞발로나마 친구의 고통을 덜어주려 한 선택. 그 선택 앞에서 리버가 고양이라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커트의 집에는 또 다른 개가 있습니다. 5살 된 위스키입니다. 리버와 위스키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어울립니다. 둘은 자주 뒹굴고 장난치고 서로를 쫓아다닙니다. 소파에서 밀어내고 간식을 두고 경쟁하고, 때로는 거실 한가운데서 격렬하게 레슬링을 벌이기도 합니다. 아커트는 웃으며 말합니다. 둘은 거의 레슬링 친구 사이예요. 하지만 오클리에게 다가갈 때 리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속도를 늦춥니다. 소리를 줄입니다. 발걸음을 조심합니다. 갑자기 뛰어오르거나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리버는 오클리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드러워져야 하는지를 압니다. 노령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함께 오래 살며 쌓아온 이해가 리버의 몸에 새겨져 있는 것처럼 그 앞에서는 달라집니다. 장난꾸러기 리버가 아닌 보호자 리버가 됩니다. 그 차이가 너무도 선명해서 보는 이의 마음을 울립니다. 회복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클리는 원래 밖에서 뛰고 달리는 것을 좋아하는 개였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달리고 풀밭 냄새를 맡고 하늘 아래 몸을 늘어뜨리는 것, 그것이 오클리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상 이후로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집안에만 있어야 하는 시간은 오클리에게 적잖은 답답함이었습니다. 몸은 쉬어야 하는데 마음은 계속 바깥을 향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멀리 있는 것들을 그리워하는 눈빛, 그 눈빛을 보는 것이 아커트에게는 가장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런 오클리 옆에 리버가 있었습니다. 의젓하게, 묵묵하게, 매일 밤. 아커트가 말합니다. 리버는 오클리가 나이가 들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고양이가 그런 점을 인지하고 친한 친구를 위해 애써주려고 한다는 사실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 감동은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클리는 이제 인생의 다음 단계를 걷고 있습니다. 13살, 천천히 나이 들어가는 시간 속에서 오클리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어납니다. 조금 느리게, 조금 조심스럽게, 하지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리버가 어디 있는지 확인합니다. 리버도 압니다. 오클리가 자신을 찾는다는 것을. 그래서 멀리 가지 않습니다. 매일 밤 새 존재가 함께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아커트의 손이 먼저 닿고 그 다음 리버의 작은 앞발이 올라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지 않고 음악도 흐르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한 손길과 조용한 호흡과 오래된 우정만이
그 방 안에 가득합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소파 한켠에서 세 존재가 만드는 그 작은 세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묻습니다. 동물이 진짜로 감정을 느끼냐고, 고통을 알아채고 걱정을 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정말 가능하냐고. 과학은 아직 모든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은 이미 답하고 있습니다. 리버를 보면 압니다. 언어가 없어도 전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설명이 없어도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밤 오클리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앞발을 올리는 그 작은 행동 안에 리버가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분명한 말이 담겨 있습니다. 나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나 안 가.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사랑한다고, 걱정된다고, 내 곁에 있겠다고. 하지만 그 말들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결국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어제도 그 자리에 있었고, 오늘도 그 자리에 있고, 내일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 그것이 말보다 더 깊은 언어입니다. 리버는 그 언어를 알고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움직임이 느려지고 하루하루가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한때 가볍게 넘던 것들이 이제는 벅차고 스스로 해내던 것들에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혼자 걷지 않아도 된다면, 곁에서 묵묵히 함께 걸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누군가가 작은 앞발로 매일 밤 마사지를 해주는 회색 고양이라 해도 그 삶은 아직 충분히 따뜻합니다.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세상에는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헌신이 있습니다. 매일 밤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는 것으로 이미 충분히 말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리버는 오클리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오클리는 그것을 압니다. 몸으로 압니다. 매일 밤 올라오는 그 작은 앞발의 온기로, 곁에 남아주는 누군가의 존재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로 오클리는 오늘 밤도 기다릴 것입니다. 리버가 다가오는 발소리를, 그 작은 무게가 옆에 내려앉는 감촉을, 그리고 조심스럽게 올라오는 앞발의 온기를. 오클리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쉴 것입니다. 아프지만 괜찮다고, 느리지만 괜찮다고, 리버가 있으니까. 오클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리버가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오클리와 리버처럼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따뜻한 마음들이 이 채널에 계속 모일 수 있도록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페루의 어느 해변이었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모래사장은 하얗게 빛났고 파도 소리가 멀리서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루시아나와 닐스는 오랜만에 떠난 여행이 기뻤습니다. 툰베스라는 낯선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두 사람은 호텔 레스토랑에 자리를 잡았고 앞으로 일주일간의 일정을 이야기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음식을 기다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모래 위로 파라솔이 한들거렸고 멀리 선베드 몇 개가 놓인 해변은 한가로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루시아나는 무언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시선 끝에 작고 마른 한 존재가 서 있었습니다. 뼈가 훤히 보일 만큼 야윈 몸, 거칠게 헐떡이는 숨잘, 온몸에 얼룩처럼 새겨진 세월의 흔적들. 하지만 그 눈만큼은 달랐습니다. 크고 깊고 조용한 그 눈이 루시아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망치지도 짖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루시아나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걔는 잠시 그 자리에 있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다 쪽으로 걸어가더니 고개를 숙여 파도에 젖은 모래 위의 물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짠물이었습니다. 식수가 없었던 겁니다. 루시아나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가능성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면서도 눈앞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그녀는 그 순간 처음으로 그 사실이 무겁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음식을 조금 나눴습니다. 신선한 물도 가져다 줬습니다. 걔는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두 사람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부터 개는 호텔 주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루시아나와 닐스가 아침에 나오면 어느새 문 앞에 있었고 저녁 산책을 나가면 조용히 옆에서 따라왔습니다. 밥을 주면 허겁지겁 먹었고 손을 내밀면 슬며시 다가와 냄새를 맡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히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에게 먹이를 주고 쓰다듬어 주고 함께 놀아주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를 믿기 시작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말 없이, 하지만 분명하게 이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야 한다. 트루히오까지는 차로 10시간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개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마레아, 스페인어로 바다의 조류,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파도가 닿는 그 해변에서 만난 아이에게 꼭 맞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발 전날 밤 마레아가 사라졌습니다. 루시아나는 호텔 주변을 몇 번이고 돌았습니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마레아는 없었습니다. 그 밤 루시아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다시는 못 만나는 건 아닐까? 내일 버스를 타야 하는데 그 아이를 모른 채 떠나야 한다면 그 생각들이 밤새 루시아나를 놔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신이 정말로 그 천사를 우리 앞에 보내셨다면 그녀는 반드시 돌아올 길을 찾을 거라고 남자친구에게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루시아나는 침실 커튼을 열었습니다. 마레아가 있었습니다. 창문 바로 밖 모래 위에 조용히 앉아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디 간 적 없었다는 듯이, 마치 당연히 여기 있어야 한다는 듯이 루시아나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예약했던 버스표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승합차를 빌렸습니다. 마레아가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10시간이 넘는 긴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녀는 가는 내내 차분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짖거나 저항하는 일도 전혀 없었죠. 마레아는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 차가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트루히오에 도착했습니다. 북적이는 도시, 낯선 냄새, 예상치 못한 소리들. 마레아는 처음에는 잔뜩 긴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몸을 움츠렸고 낯선 것들에 쉽게 놀랐습니다. 루시아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금씩 저는 딸에게 더 이상 살아남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고, 아무도 다시는 그녀를 해치지 않을 거라고 가르쳐야 했어요. 그러다 동물병원을 찾았을 때 수의사가 말했습니다. 마레아는 자궁축농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자궁에 심각한 감염이 생긴 상태로 즉시 수술을 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때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수의사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루시아나는 손을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해변에서 처음 마레아를 봤을 때 바닷물을 핥으며 갈증을 달래던 그 장면, 힘없이 떠돌던 그 작은 몸, 그 눈빛, 모든 것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마레아는 혼자서 아프고 있었던 겁니다. 오래도록 아무도 모르게.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마레아는 조금씩 기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루시아나와 닐스는 매일 곁에 있었습니다. 산책 친구 다니엘이 함께 걸어주었고, 반려견 비토, 프레시오사, 미엘이 마레아 곁에서 세상을 알려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공원에서 마레아를 볼 때마다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렇게 날들이 쌓였습니다. 모래 위를 헤매던 그 야윈 눈빛은 이제 없습니다. 마레아의 눈은 이제 다릅니다. 밝고 편안하고 따뜻합니다. 집이 어떤 건지, 사랑받는다는 것이 어떤 건지 이제는 알고 있는 눈빛입니다. 루시아나는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썼습니다. 최고의 추억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루시아나와 닐스는 페루 해변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살아 숨쉬는 기념품을 데려왔습니다. 해변에서 바다를 바라보던 한 생명이
이제는 따뜻한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잠이 듭니다. 마레아, 조류처럼 흘러 마침내 닿아야 할 곳에 닿은 이름. 그 눈빛 하나가 두 사람의 여행을 그리고 한 생명의 남은 모든 날들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어쩌면 마레아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을 그 해변에서 왜 하필 그날 그 자리에서 루시아나의 눈을 바라봤을까요? 도망치지 않고 짖지 않고 그저 조용히 기다렸을까요? 살아남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혼자 견뎌온 그 작은 몸이 드디어 기댈 곳을 찾았다는 걸 본능으로 느꼈던 건 아닐까요? 사랑은 때로 말이 필요 없습니다. 눈빛 하나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쪽 눈을 잃은 채 보호소에서 기다리던 강아지와 그 강아지를 단 한 번 만나고 마음을 빼앗겨버린 6살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강아지 입양 이야기 아니냐고.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 그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어떤 이야기는 읽고 나서 한동안 마음속에 남습니다. 가슴 한편이 조용히 따뜻해지면서 오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만드는 이야기.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운명이었던 만남이 있습니다. 처음엔 작은 우연처럼 시작되지만 돌아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었던 것 같은 만남. 어떤 두 존재가 이 넓은 세상에서 서로를 찾아내어 서로의 빈 곳을 채우는 그런 만남. 파이퍼와 세이지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캐나다 나이아가라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나탈리는 6살 딸 세이지의 손을 꼭 잡고 동네 입양 행사장 문을 열었습니다. 세이지는 그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미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방에서 강아지들이 꼬리를 흔들고 코를 킁킁대며 냄새를 맡고 천진하게 뛰어다니고 있었으니까요. 세이지에게 그 공간은 마치 꿈속 같았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중에서 한 마리가 자신의 첫 번째 반려동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세이지의 작은 심장은 두근두근 뛰고 있었을 겁니다. 나탈리와 세이지는 한 마리 한 마리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각각의 강아지마다 이름표가 붙어 있었고 저마다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떤 강아지는 활발하게 달려들었고 어떤 강아지는 수줍게 구석에 앉아 조심스럽게 눈을 받쳤습니다. 어떤 강아지는 이미 다른 가족의 관심을 받고 있었고 어떤 강아지는 조용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던 세이지의 발걸음이 어느 순간 딱 멈췄습니다. 파이퍼였습니다. 갈색 털을 가진 레브라도도 믹스 강아지. 눈이 크고 표정이 풍부한 강아지.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파이퍼에게는 눈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어떤 사연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파이퍼는 한쪽 눈을 잃은 채 이곳에서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한쪽 눈이 없다는 이유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파이퍼를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안타깝다는 눈빛을 보내면서도 발걸음은 다른 강아지를 향해 옮겨갔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완벽해 보이는 것에 먼저 손을 뻗으니까요. 상처 있는 건 부족해 보이는 것은 나중으로 미루거나 아예 지나치고 마니까요. 하지만 세이지는 달랐습니다. 세이지는 파이퍼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6살짜리 아이의 눈에는 한쪽 눈이 없다는 것이 부족함이 아니라 그냥 파이퍼의 모습 그 자체로 보였던 걸까요? 세이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파이퍼를 향해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파이퍼도 느꼈던 걸까? 파이퍼는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세이지에게 달려갔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마치 드디어 왔냐는 듯이. 파이퍼는 꼬리를 흔들며 관심을 받으려고 신이 나서 세이지에게 달려갔어요. 세이지는 미소를 멈추지 못하고 파이퍼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죠.
둘 사이에는 순식간에 교감이 생겼어요. 엄마 나탈리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감정이 어땠을지 저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내 아이가 무언가를 온 마음으로 좋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 그 설레임과 따뜻한 파이퍼와 세이지가 처음 만나 서로를 바라보던 그 순간은 나탈리의 마음에도 오래오래 남을 장면이었을 겁니다. 그 오후 세이지와 파이퍼는 함께 뒹굴고 함께 웃고 함께 놀았습니다. 세이지에게 파이퍼의 한쪽 눈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파이퍼는 파이퍼였고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사랑스러운 강아지였습니다. 파이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세이지가 어른인지 아이인지 키가 큰지 작은지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세이지는 자신을 향해 먼저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었고 자신과 함께 뛰어놀아준 친구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헤어질 시간이 왔습니다. 가족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자리에 없던 세이지의 아빠와 상의가 필요했거든요. 세이지는 파이퍼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 작은 손이 파이퍼의 갈색 털을 마지막으로 쓰다듬을 때 세이지의 눈빛에는 어떤 다짐 같은 것이 담겨 있었을까요?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 때 기다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세이지는 단 한 가지 이야기만 했습니다. 파이퍼. 아빠가 돌아오면 꼭 파이퍼를 만나러 가야 한다고. 파이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파이퍼를 가족으로 맞이해야 한다고. 6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본 엄마 나탈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을까요? 그리고 나탈리 자신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파이퍼의 모든 것이 우리를 입양하고 싶게 만들었어요. 사랑스럽고 장난기 넘치는 성격, 활기찬 에너지, 그리고 왼눈박이 눈까지 파이퍼를 더욱 사랑스럽게 만들었죠. 파이퍼가 언제나 안전하고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집을 주고 싶었어요. 나탈리는 파이퍼의 한쪽 눈이 없는 것을 결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파이퍼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시선에서 비껴나 있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진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렇게 나탈리와 세이지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이미 파이퍼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세이지의 아빠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약속대로 파이퍼를 만나러 보호소로 향했습니다. 그날 비가 내렸습니다. 봄비였습니다. 차창에 빗물이 흘러내리고 길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이런 날 밖에 나가기 싫어하거나 투정을 부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세이지는 차에서 내리는 순간 비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파이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산도, 비도, 젖은 땅도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세이지의 발은 이미 파이퍼가 있는 곳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이퍼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이퍼는 세이지를 보는 순간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꼬리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세차게 흔들렸고 발은 문을 향해 달려갔고 계집문이 열리자마자 파이퍼는 밖으로 뛰쳐나와 세이지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 며칠이라는 시간이 전혀 흐르지 않은 것처럼 마치 어제도 함께 놀았던 것처럼 파이퍼는 주저없이 세이지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세이지는 빗속에서 파이퍼를 와라 껴안았습니다. 보라색 장갑을 낀 작은 손이 갈색 털을 가진 강아지의 목을 꼭 안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야외에서 6살 소녀와 한쪽 눈의 구조견이 그렇게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나탈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그 사진을 보고 있는 저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어떤 장면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6살 된 딸아이가 빗속에서 이 아름다운 구조견과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정말 특별하고 모든 면에서 확신이 드는 기분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서로를 만나도록 운명 지어진 것 같았죠. 운명. 나탈리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저는 그 단어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강아지들 중에서 세이지가 파이퍼를 발견한 것, 한쪽 눈이 없는 그 강아지에게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무언가를 본 것. 집에 돌아가면서도 파이퍼 이야기만 계속한 것. 비가 오는 날에도 다시 만난 것. 그리고 파이퍼가 세이지를 기억하고 있다가 달려온 것.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아름답게 맞아떨어집니다. 세이지의 아빠도 파이퍼를 만나는 순간 바로 알았습니다. 이 강아지가 우리 가족이 될 강아지라는 걸. 가족은 그 자리에서 입양 서류를 작성했고 파이퍼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가족과 함께 차에 올라탔습니다. 보호소를 떠나는 그 순간 파이퍼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창밖을 바라보는 파이퍼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남은 한쪽 눈으로 바라본 바깥 세상은 오늘따라 조금 다르게 보였을까요? 말을 못하는 강아지이지만 그 눈빛과 꼬리와 온몸이 이미 말하고 있었을 겁니다. 드디어 집에 간다고. 파이퍼가 새 집에 온 지 거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에는 이미 고양이 2마리와 토끼 1마리가 있었습니다. 파이퍼는 아직 새로운 동생들과 천천히 친해지는 중이지만 집 강아지로서의 삶에는 이미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밤에는 나탈리의 침대에서 혹은 자신의 푹신한 강아지 침대에서 코를 골며 깊이 잠든다고 합니다. 낮에는 산책을 나가고 강아지 공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좋아하는 인형 장난감을 입에 물고 온 집안을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이지와 함께 뛰어다닌다고 합니다. 보호소에서 기다리던 그 강아지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단짝 친구가 생겼습니다. 생각해보면 파이퍼는 참 오래 기다렸을 겁니다. 한쪽 눈이 없다는 이유로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다른 강아지에게로 향했을 수도 있습니다. 파이퍼는 그 보호소 안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나는 입양될 수 있을까? 누군가 나를 선택해 줄까? 하고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강아지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무게는 느낍니다. 날이 가고 계절이 바뀌어도 여전히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가족을 기다리는 그 마음은 아마 파이퍼도 느꼈을 겁니다. 그 긴 기다림의 끝에 세이지가 왔습니다. 한쪽 눈이 없어도 상관없다고, 오히려 그게 파이퍼를 더 특별하게 만든다고 느낀 6살짜리 아이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파이퍼는 그 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두 존재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강아지도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 부족하고 어딘가 상처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완벽한 만남은 존재합니다. 내 부족함을 부족함이 아닌 그대로로 봐주는 누군가와의 만남. 내 상처를 감추지 않아도 되는 누군가와의 만남. 파이퍼와 세이지가 바로 그런 만남입니다. 파이퍼는 더 이상 보호소에서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파이퍼에게는 따뜻한 침대가 있고 맛있는 밥이 있고 매일 함께 뛰어다닐 6살짜리 단짝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퍼를 세상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맑은 날도 함께할 가족이. 나탈리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우리 가족에게 완벽한 강아지예요. 파이퍼, 이제 알지요? 당신은 완벽합니다. 한쪽 눈으로도, 아니 어쩌면 한쪽 눈이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세이지를 보고 세이지의 마음을 받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세상의 눈에는 부족해 보였을지 몰라도 세이지의 눈에는 처음부터 완벽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파이퍼처럼 기다리는 존재가 있지는 않나요?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남들의 시선에서 조금 비껴나 있다는 이유로 아직 자신을 선택해줄 누군가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어쩌면 그것은 동물일 수도 있고 어쩌면 사람일 수도 있고 어쩌면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당신 자신의 어떤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존재에게 세이지처럼 걸어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번 손을 내밀어 보시는 건 어떨때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대로도 충분하다고 그 한마디를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파이퍼와 세이지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온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 5월 미국 미시시피주를 강타한 대형 토네이도는 링컨 카운티의 작은 트레일러 파크를 순식간에 쓸어버렸습니다. 지붕이 날아가고 벽이 무너지고 수십 채의 집이 한순간에 잔해 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약 500채의 가옥이 피해를 입었고 최소 17명이 다쳤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 속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애시턴 램리는 2010년부터 폭풍을 쫓아온 베테랑 폭풍 추적자입니다. 그는 재난 현장을 누비며 피해 상황을 기록하고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날도 그는 완전히 무너진 트레일러 파크의 잔해를 조심스럽게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작고 가느다란 울음소리 분명히 들렸습니다. 야옹. 램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시 한번 야옹. 잔해 어딘가에서 작은 생명이 살아달라고 찾아달라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하지만 수색은 쉽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벽, 뒤엉킨 철근, 가득 쌓인 파편들,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도무지 방향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야옹 소리가 멈춰버렸습니다.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램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혹시 그 작은 목소리가 마지막 힘을 다해 울다 결국 포기한 것은 아닐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벽 아래를 쌓인 잔해 사이를 손으로 하나하나 걷어내며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무 기둥 2개 사이의 좁은 틈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작고 젖은 몸, 겁에 잔뜩 질린 눈.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램리가 손을 내밀자 새끼 고양이는 다시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인지 무서움의 표현인지 아마도 둘 다였을 것입니다. 램리는 조심스럽게 그 작은 몸을 들어올려 품에 안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가야. 우리가 깨끗하게 씻겨줄게. 그가 고양이에게 속삭였습니다. 폭풍 잔해 한가운데서 거친 손으로 자재의 수색을 해온 이 사나이는 지금 아주 작은 목숨을 향해 부드럽게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램리는 새끼 고양이를 자원재난대응단체 유나이티드 케이준 네이비의 사령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대원들은 고양이를 따뜻하게 씻겨주고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폭풍이 핥히고 간 자리에서 사람의 손이 작은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램리는 이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런 일을 겪는 것을 보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작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 새끼 고양이를 목숨 걸고 찾아낸 램리 자신은 고양이 알러르기가 있어서 직접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운명이란 참으로 묘한 법입니다. 구할 수는 있지만 함께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따뜻했습니다. 이 구조 영상이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고양이를 입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이 고양이에게 토네이도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재난의 이름을 살아남은 생명의 이름으로 바꾸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 고양이를 다정하게 나도라고 불렀습니다. 나도. 폭풍 속에서도 살아남은 이름, 잔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름, 그 작고 떨리던 야옹 소리가 이제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집이, 일상이,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때, 그런 순간에도 살아달라고 울었던 작은 목소리 하나가 포기하지 않고 귀를 기울인 한 사람의 발걸음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나도는 살았습니다.
폭풍보다 강한 것이 있다면 그건 살고자 하는 작은 울음소리와 그 소리를 끝까지 찾아 나서는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어떤 만남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논리로도 이성으로도 그냥 가슴이 먼저 알아버립니다. 그 강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그 강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오브리 터너가 처음 브루스의 사진을 보았을 때가 그랬습니다. 화면 속 골든 리트리버는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터너는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브루스, 나이 9살, 심장사상충 양성, 번식견 출신, 입양 가능성 낮음. 이렇게 적힌 글자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입양되기 어려운 조건들이 한 강아지에게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아프고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강아지. 다음날 아침 직장에 출근해서도 브루스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터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포트웨인 동물보호소로 향했습니다. 무언가가 그녀를 그쪽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브루스가 들어왔습니다. 고개는 바닥을 향해 있었습니다. 꼬리는 두 다리 사이 깊숙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보호소 직원이 내민 간식도 받지 않았습니다. 터너가 내민 손도 외면했습니다. 9회의 세월이 이 강아지의 등을 얼마나 무겁게 짓눌러 왔는지 방 안에 들어선 순간부터 느껴졌습니다. 터너는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이 흐르던 어느 순간 브루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터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딱 한 번.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존재가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브루스는 조심스럽게 터너에게 다가와 부드러운 입술로 그녀의 손에 살짝 입을 맞췄습니다. 터너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의 눈을 들여다보는 순간 정말 첫눈에 반한 기분이었어요. 그의 정신은 지치고 상처 입었지만 결코 꺾이지는 않았죠.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행복하고 즐거운 강아지가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브루스는 처음으로 집이라는 곳에 들어섰습니다. 9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브루스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생각해보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는 태어난 날부터 바깥 헛간에서 살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겨울 바람이 부는 날도 헛간이 전부였습니다. 따뜻한 거실 바닥이 어떤 감촉인지 몰랐습니다. 소파 위에서 낮잠을 자는 것이 어떤 기쁨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자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쓰다듬으려는 것임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장난감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는 오직 강아지를 낳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새끼를 낳고 또 낳고 그것이 브루스의 9년이었습니다. 털은 길게 자라 엉켜 있었습니다. 몸 안에는 심장사상충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브루스는 보호소로 보내졌습니다. 9살의 나이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런 강아지의 눈에 아직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브루스의 이야기에서 가장 가슴을 치는 부분입니다. 9년의 방치와 고독 속에서도 그 작은 영혼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지치고 겁에 질려 있었지만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아직 믿고 싶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따뜻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불러줄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터너의 눈을 바라보는 그 한순간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터너에게도 이 만남은 상처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그녀는 겨우 3살이던 사랑하는 반려견을 갑작스럽게 잃었습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본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오래 가는지를. 집 안 곳곳에 남겨진 흔적들, 밥그릇이 놓여있던 자리, 산책줄이 걸려있던 현관고리, 늘 자던 방석, 이 모든 것들이 텅 빈 채로 있을 때의 그 고요함. 상실은 그런 식으로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당분간 다른 강아지는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슬픔이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그리움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골든 리트리버를 꿈꿔왔던 터너는 언젠가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보호소 웹사이트를 열었을 때 브루스가 거기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과 상처받은 강아지가 서로를 찾아낸 것입니다. 운명이라는 말을 쉽게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말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수천 마리의 강아지 중에서 수백 장의 사진 중에서 그날 밤 터너의 눈이 머문 것이 브루스였다는 것. 그리고 그 브루스가 터너의 눈을 바라본 것이 첫 만남의 그 짧은 순간이었다는 것.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았나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끌림, 논리를 넘어선 직감, 가슴이 먼저 알아버린 무언가. 돌이켜보면 그런 순간들이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던 것 같습니다. 브루스와 터너의 만남도 그랬습니다. 집에 들어온 첫날, 브루스는 터너의 곁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벨크로처럼 어디를 가든 따라붙었습니다. 잠깐 화장실을 가도,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가도 브루스는 그 발소리를 따라왔습니다. 이 새로운 인간이 혹시 자신을 또 어딘가로 보내버리는 것은 아닐까? 9년간 쌓인 불안이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큰 소리에 심하게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에도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터너가 잠깐 시야 밖으로 사라지면 공황에 가까운 불안을 보였습니다. 분리불안이었습니다. 오랜 방치가 깊숙이 새겨놓은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터너는 한 번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브루스의 속도에 맞추었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어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밥을 주었습니다. 매일 저녁 같은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규칙적인 하루가 쌓이면서 브루스는 조금씩 믿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밥이 나왔으니 내일도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오늘 저 사람이 돌아왔으니 내일도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신뢰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거창한 약속이나 눈물 어린 맹세가 아니라 그냥 매일 거기 있어주는 것. 사람 사이에서도,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도 신뢰는 결국 반복된 하루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터너가 장난감 하나를 사왔습니다. 램찹이라는 이름의 양 인형이었습니다. 흰색 보들보들한 인형. 브루스는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장난감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9년 동안 한 번도 장난감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브루스는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앞발로 살짝 건드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가져다 물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브루스는 램찹을 씹지 않았습니다. 망가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로 천천히 가져가서 두 앞발로 꼭 끌어안은 채 잠들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9살의 골든 리트리버가 생애 처음으로 장난감을 품에 안고 잠든 모습을, 처음 생긴 친구를 꼭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그 모습을. 터너는 이 순간을 보며 얼마나 울었을까요? 저도 이 이야기를 쓰면서 눈앞이 흐려집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처음으로 건네준 따뜻한 말 한마디, 처음으로 받아든 작은 선물, 처음으로 내 이름을 진심으로 불러준 목소리, 그 처음이 우리 가슴 속에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남는지를. 브루스의 램찹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꼬리가 달라졌습니다. 보호소에서 처음 만났을 때 브루스의 꼬리는 언제나 두 다리 사이에 깊숙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름만 불러도 꼬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그러다가 조금씩 더 크게, 그리고 이제는 이름만 들어도 온몸이 흔들릴 만큼 격렬하게 흔들립니다. 그 꼬리가 전부 말해줍니다. 나는 이제 괜찮다고, 나는 이제 안전하다고, 나는 이제 사랑받고 있다고. 걷는 모습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보호소에서의 그 느릿느릿하고 소심한 걸음이 아닙니다. 이제 브루스는 집안을 뛰어다닙니다. 발소리가 쿵쿵 납니다. 9살의 골든 리트리버가 강아지처럼 달립니다. 그리고 웃습니다. 항상 골든 리트리버의 웃음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쭉 내밀고 두 눈이 반달처럼 휘어지는 그 표정. 온 세상에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라고 외치는 듯한 그 표정. 브루스는 이제 그 표정을 매일 짓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터너 자신도 믿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다른 강아지가 된 것 같다고. 그러나 사실은 다른 강아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브루스는 처음부터 그런 강아지였습니다. 웃고 싶었고, 뛰고 싶었고, 장난감을 껴안고 싶었고, 누군가의 곁에 있고 싶었던, 단지 그럴 수 없는 환경 속에 9년 동안 갇혀 있었을 뿐입니다. 터너가 한 것은 그 강아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브루스를 꺼내준 것입니다. 사랑은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습니다. 원래 있었지만 묻혀있던 것을 꺼내줍니다. 터너는 브루스의 변화를 혼자 간직하기 아까웠습니다. 틱톡 계정을 열었습니다. SENIORBOIBRUCE.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기록이었습니다. 브루스가 처음으로 소파에 올라간 날, 처음으로 휘핑크림을 맛본 날, 처음으로 마당에서 햇살을 받으며 낮잠을 잔 날, 다른 강아지들이라면 당연히 누렸을 이 모든 처음들을 9살이 되어서야 경험하는 브루스의 모습을 저는 그와 함께한 단 한순간도 잊고 싶지 않았어요. 이 말이 가슴에 꽂힙니다. 우리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소중한 순간들을 꼭 붙들고 싶은 마음, 흘러가는 시간이 아깝고 기억이 흐려질까봐 무서운 마음. 터너는 브루스와의 하루하루를 그렇게 소중히 여겼습니다. 둘째 이유는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노령견 입양의 소중함을, 강아지 공장의 잔혹함을, 보호소에서 기다리는 수많은 브루스들을. 영상 하나가 23만 5천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댓글마다 눈물을 닦는 사람들의 고백이 넘쳐났습니다. 나이든 강아지를 입양했다는 사람, 브루스를 보고 보호소에 가기로 결심했다는 사람, 오늘 하루가 무척 힘들었는데 브루스의 웃음 덕분에 위로받았다는 사람. 브루스는 모르겠지만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강아지가 이제는 수십만 명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참 신기하지요.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존재가 결국 가장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존재가 되는 것을 터너는 말합니다. 브루스를 맞이한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브루스가 마음의 문을 다시 열어주었다고, 치유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상처들을 아물게 해줬다고, 우리가 그를 구한 만큼 그도 우리를 구해줬어요. 이 한 문장이 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힘없고 상처받은 존재를 돕는 것은 일방적인 베풀미라고. 그러나 아닙니다. 상처받은 존재와 상처받은 존재가 서로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브루스는 터너의 집을 필요로 했고 터너는 브루스의 웃음을 필요로 했습니다. 두 존재는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소중한 만남들도 모두 그런 것이 아닐까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쪽에서도 손을 뻗고 있었던 것.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더 많이 받았던 것. 주는 것과 받는 것이 결국 하나였던 그 모든 순간들.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그런 브루스 같은 존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곁에 있어준 사람,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손을 잡아준 사람, 상처받은 내 모습을 보고도 떠나지 않은 사람. 그들 덕분에 우리도 꼬리를 다시 흔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들 덕분에 우리도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브루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웃고 있을 것입니다. 소파 위에서 램찹을 품에 안고 햇살이 드는 창가에서 꼬리를 흔들며 이름을 불러줄 사람을 기다리며 9살의 골든 리트리버가 이제야 배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사랑스럽게 불러주는 목소리, 밥이 매일 있을 거라는 믿음, 안겨도 괜찮다는 안도감, 장난감을 껴안는 기쁨,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뜰 이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지만 브루스에게는 하나하나가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도 당연하게 여겨서 감사함을 잊고 지내는 것들이 참 많지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따뜻한 밥 한 끼,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돌아올 집이 있다는 것. 브루스가 처음으로 누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삶의 작은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감사함은 그런 곳에 있습니다. 당연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어느 순간 기적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부탁드립니다. 강아지를 가족으로 맞이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한 번만 보호소의 문을 열어보세요. 거기에 브루스 같은 강아지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나이가 들었고 조금 겁이 많고 꼬리를 다리 사이에 감추고 서 있는 강아지가, 그러나 그 눈 속에는 9년이 지나도 꺾이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령견을 입양한다는 것, 어쩌면 남은 시간이 더 짧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충만하고 깊을 수 있는지를 브루스와 터너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한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의 깊이가 우리 가슴에 남는 것이니까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았나요? 짧았지만 영원히 기억되는 만남들, 오래됐지만 희미한 인연들, 결국 남는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닙니다. 얼마나 진심이었는가입니다. 브루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제 막 시작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소파 위에서 램찹을 껴안고 햇살 아래 웃음 짓고 있을 브루스처럼 우리 모두의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살이 되었든, 어떤 상처를 안고 있든, 어떤 과거를 살아왔든, 따뜻한 손 하나가, 진심 어린 눈빛 하나가, 매일 같은 목소리로 불러주는 이름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브루스가 그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